자, 이번 문제 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가 제시문에 빈칸에 가가 들어가 있고 가는 뭐야? 가 정치 세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줄에 누가 들어가고 있어요? 조광조가 들어가고 있죠. 자, 조광조를 비롯한 누구는 어떤 세력은 왕도 정치 실현이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급진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현량과 설치를 통하여 등등등 누구를 등용하고 중종관정의 공신을 조사하여 부적격한 사람의 공훈을 삭제하고자 했던 이 사람들은 누구? 자, 조광조 중종 때 살인입니다. 살인을 가리키는 거고, 살인의 원래 그 뿌리는 조선 개국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조선 개국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자, 그래서 조선 건국에 가담하지 않고 낙향해가지고 어디 간 사람? 향초로 내려간 사람. 그래서 수풀의 선비디라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살인 이렇게 들리는 건국에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이들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훈구라고 불리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훈구와 살인은 15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굉장히 많은 대결을 전개를 했는데요. 이들이 왜 그러면 살인이 이제 중앙정계에 원래 건국 초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가 건국 직후에 이제 그 성종 때부터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그 등용되기 시작합니다. 중앙으로. 그 이후로 이제 기존의 공신 그룹이었던 훈구파와 살인이 계속 이제 갈등을 빚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 살인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살인과 훈구 비교하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체크해 놓으세요. 기본적으로 살인과 훈구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정리할 게 뭔가 있냐면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뭔가 하면 훈구, 살인 해놓으면 딱 그어놓고, 훈구파는 기본적으로 무슨 정치? 패도 정치를 인정하는 그 정치 세력입니다. 패도 정치라는 게 뭐냐? 유교에서 패도 정치는 뭔가 하면 군주의 강력한 힘에 의한 정치 있죠? 이거 우리가 패도 정치라고 얘기를 해요. 가령 예를 들면 세조라든가 태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개했던, 그죠? 강력한 왕권 중심의 정치를 가리키는데, 반면에 살인들은 패도 정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왕도 정치만 인정해요. 왕도 정치, 즉 왕의 덕에 의한 정치, 그다음에 신하를 중용하는 정치, 재상 중심의 정치,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것이 살인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치가 달랐다는 얘기 하나 놔두시면 되고, 기반도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지주에다가 뭐라 그럴까, 공신 그룹들이 많아요.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한정에서 우리가 훈구파를 얘기할 때는 세조 때 대거 등장했던 공신들,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중종 반정 때 대거 등장했던 공신들을 중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반면에 얘네들은 뭐다? 향촌에 작은 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중소지주를 경제적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 훈구파들은 기본적으로 중앙 집권 정치, 중앙 집권 정치를 강조하는 거고, 반면에 살인들은 자신들이 그 속해 있는 향촌에서의 어떤 향촌 자치를 강조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알아둘 것은 요거 부분입니다. 요 크게 이제 요 정도의 그 차이를 좀 해결해 놓으시고, 구분해 놓으시고, 향촌 자치에서 강조한 게 뭐냐? 그다음 이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소학이나 주작 아래를 굉장히 중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의례를 강조했던 사람들이 이제 살인들인 거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뭔가 하면 향촌 자치에서 알아둘 게 뭔가 하면 지금 저기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향촌의 살인들, 사족들이 자신들의 어떤 일종의 그 결속력을 강화하는 장치인 향사라든가 향음주례, 이거 역시도 중시했다는 거.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 향사례나 향음주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들은 향촌 자체를 강조하는 것은 뭘 통해서 향촌 자체를 강조하느냐? 향해와 유향소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어떤 영향력을 계속해서 향촌 사회에서 강화시켜 나가는 수단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살인들입니다. 그래서 훈구파는 잘 안 나오겠지만 특히 향촌 살인들에 관해서는 잘 나오고, 이들은 결국 이제 몇 차례에 이를 대결을 했다 그랬잖아요. 훈구살인이. 그래서 훈구살인을 대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살인의 정치적
성장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성장 과정에서 둘이 대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림이 몇 차례에 걸쳐서 훈구파들에게 의해서 화를 당하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그래? 그거를 사화라고 얘기하고 4번에 걸친 사화가 발생합니다. 사화 문제 자주 나오죠. 그래서 사화 문제 나올 때 다 문제 취급할 때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 그냥 사화 그러면 딱 이렇게 4글자를 알아두세요. 뭐야? 무가 기을 4번에 걸친 사화. 그래서 무라는 것은 무오사화, 갑은 갑자사화, 연산군 때 있었던 2번의 사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는 기묘사화입니다. 이 조광조의 이제 개혁 정치에 반발한 훈구파들의 대거 그 공격이 뭐예요? 기묘사화고요. 을은 이제 그 명종 때 있었던 을사사화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사화, 요 네 기본 내용들을 잡아 놓고 자 문제는 여기서 지금 뭐 물어보는 거예요? 사림을 물어보는 거죠. 사림. 그래서 사림에서 살면 옳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향사례나 향음주례. 향사례는 이제 그 향촌 그 사림들이 모여가지고 그 마을 고을에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저 사자가 솔사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활쏘기를 통해서 이제 교섭을 다 그 강화하는 것이고 향음주례는 음주례잖아요. 술 먹는 것에 관한 기본의 예의. 향촌의 새로운 그 사족의 자제들이 성인이 됐을 때 그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술을 그 주는 겁니다. 술을 줄 때 술법은 주법이라든가 예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사림들이 일원이라는 것을 그 강화시켜 나가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뭐다 또 그 갓 이제 성인이 된 그 사림인 자식들이 야 사족의 일원이 되었음을 이제 알리는 그런 행사가 향음주례이고요. 향해는 그 향촌 자치를 위한 사족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해를 통해서 이제 뭐다 그 향촌 사족들이 사림들이 각종 자치에 관한 일정 그것을 논의하는 곳 그것을 향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6세기 가면 사림들이 새로운 향촌 자치 기구를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 서원과 향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16세기부터 여기 나와 있는 조광조가 제일 먼저 향약을 실시를 해요. 향촌 자치 규약 라고 하는 향약을 실시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사림들이 이제 뭐다? 이의 뭐 해주향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황의 예안향약을 중심으로 그 필두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향약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죠. 확산되면서 사림들의 어떤 기반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향약이고 서원도 마찬가지죠. 서원도 주세봉이 백운동 서원을 설립한 이후로 향약과 유사한 형태로 향촌 장악하는 어떤 그 기반, 사림들의 향촌 장악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3번은 이제 뭐에게 3번이 틀린 건데 스스로 성주 또는 장군이라 칭하였다. 이건 뭐예요? 네. 지방 호족입니다. 그래서 신라말 사실상 독립적으로 지방을 장악했던 지방 호족을 가리킨다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사림에 관한 거, 사림 나오면 어쨌든 딱 두 가지 파트입니다. 훈구파와 사림파의 특징 비교하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사림이 정치로 성장하면서 훈구파와 대결이 전개됐었고 그 전개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건을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사화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사화는 4번의 사화가 있었다는 거. 연산군 때 2번, 중종 때, 명종 때 각각 무오, 갑자, 기묘, 을사사화 발생하는 내용들 체크해 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사화에 관한 얘기, 사림에 관한 얘기는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사림 정리하시고요. 자, 그다음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자, 단순한 문제입니다. 단답형 문제죠. 자, 다음 중 공민왕의 당시의 사실을 옳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공민왕. 여기 공민왕 또, 그죠? 우리가 공민왕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반원. 자주정책입니다. 공민왕의 개혁은 뭐다? 반원. 원나라의 잔재를 청산하고, 그 다음에 원나라의 간섭, 잔재가 남아있는 고려 정치를 개혁하자는 반원 자주정책이 기본 방향인 거고요. 반원 자주정책은 크게 뭔가 하면 국내적으로는 친원파들을 일소하는 거죠. 친원파는 다른 말로 이제 권문세족들이죠. 수많은 권문세족들을 일소하는 부분과 그래서 대거 숙청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기철 등을 이제 대거 숙청하는 거고 원나라의 내정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뭐죠? 그 관제 개편이 관제 복구가 나타나는데 즉 그 원가석기에는 그 원나라 영향으로 이제 뭐 도병마사가 도평사사가 되고 그 다음에 각종 그 정동행성 이문소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원나라의 내정간섭 기구였던 정동행성과
이문소를 이제 폐지한 거 잘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고려의 원래 중앙정치기구였던 이성육부제를 이제 복구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권문세족의 또 하나의 그 강력한 권력 기반이 뭔가 하면 그들이 불법적 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들입니다. 백성의 토지를 뺏어가지고 자기 토지를 만들었었는데, 그 토지 개혁의 일환으로 그 토지 소유제도의 개편을 위해서 만든 것이 전민 변정도감입니다. 전민변정도감. 신도원을 등용해가지고 전민변정도감을 통해서 일종의 전제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제개혁,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 전에 전면적인 개혁, 소유를 실시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대외정책으로 이제 가면, 대외정책으로 가면 이제 그 영토 회복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쌍성총관부죠. 를 이제 수복한 거죠. 몽고와의 전쟁 시기에 그 지금 철령 이북의 땅에 쌍성총관부라는 것을 설치했었어요. 몽고가 원래 고려 땅이었는데 그 일대의 고려의 인들이 이제 최후 정권의 반기를 들고 몽고에게 투항합니다. 그 투항했던 그 지역을 몽고가 직할 통치하겠다. 그래서 이건 대몽 항쟁기에 설치했던 건데요. 쌍성총관부라고 그래가지고 이 쌍성총관부를 다시 무력으로 회복한 시기가 언제다? 고민왕 때입니다. 이때 누가 등장해요? 이성계가 등장하죠. 이성계가 등장하는 게 됩니다. 이성계가 이때 나타나가지고 쌍성총관부 수복에 공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중앙무대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고, 그 다음에 권무세족들의 어떤 지속적인 어떤 그 공민왕에 관한 저항이 나타났거든요. 그 저항은 뭐 암살, 뭐 자객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뭐야? 자제위입니다. 자제위. 자제위 나오죠? 그래서 귀족의 자제들로 구성된 자제위를 구성해가지고 자신의 친위 세력을 삼습니다. 근데 물론 나중에 이제 자제위 그 수장에 의해서 암살당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자제위를 구성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럼 7번 문제. 근데 보니까 선지를 보니까 뭐 쌍성총관부 나오고, 그 다음에 전민변정도감 나오고 있고, 자제위 설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 국민왕 때 있었던 일이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국민왕의 개혁 정책은 명나라의 개입과 압력으로 실패하였다. 우리가 국민왕의 개혁 정치가 실패했다고 얘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완전히 이제 뭐야? 권문세족을 일소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권문세족을 일소하는데 실패해가지고 친원파들이죠. 그래서 실패해서 사실상 개혁이 비완성으로 끝나게 됐던 거고, 이 실패의 이면에는 뭔가 하면 자신의 개혁 기반이었던 신진사대부 세력들이 아직 미성숙했다는 것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끊임없는 누구예요? 원나라의 개입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개혁 정책을 실패하게 되는 이유고, 명나라의 개입과 압력은 아니고요. 공민왕은요, 명나라와 수교를 하죠. 수교를 해가지고 이제 뭐다? 원나라를 견제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의도로 이제 대외정책 전개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국민왕의 개혁 정치. 국민왕은 워낙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개혁 정치 내용이 특히 요 신진사대부 관련해서 알아둘 게 또 하나 있는데, 성균관 교육의 강화입니다. 성균관. 그래서 신진사대부를 양성하는 곳으로서, 기관으로서 성균관을 교육을 강화시킴으로써 사대부를 대거 양성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다? 국민왕이다 라는 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왕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반원 자주정책, 어떤 내용들, 기본 내용들과 반원 정책, 자주정책 다 체크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영토회복, 대외정책, 쌍성총관부 수복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그 다음 민생 안정을 위해서 뭐다? 전민변정도감 설치해가지고 이제 운영하려고 했었다는 거, 토지 개혁을 실시하려고 했었다는 거 정도까지만 확인을 해두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국민왕에 관한 부분. 국민왕 문제도 고려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출문제 훑어보면요,
고려에서 있잖아요. 고려. 왕. 그죠? 왕. 왕에 관한 문제로 단독 출제되는 경향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왕들이. 정해져 있는데 거의 지금까지는 지역적으로 문제 내는 경우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단독 출제되는 경우는 태조. 앞에서 봤죠? 그 다음에 광종. 고려 전기에는. 그 다음에 성종. 이런 정도가 보통 단독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기의 왕들은 단독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인종이라든가 예종이라든가 이렇게 한 번씩 나온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는 건 단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후기로 가면 원관석기죠. 이때 이제 충선왕이라든가 공민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5명의 왕 있잖아요. 고려 태조, 고려 광종, 고려 성종, 그 다음에 원관석기 때 충선왕, 공민왕 이런 정도는 그 왕을 개별적으로 그 왕이 진행했던 각종 개혁 정치 내용들이 뭐냐를 확실하게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출제가 되는 파트니까 특히 압도적인 건 누구야? 이 사람들이죠.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지금 문제처럼 그냥 대놓고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니까 꼭 그렇게 해서 숙지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관계없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8번입니다. 표가 좀 흐릿하게 보이실 텐데요. 무신집권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 정중보, 그 다음에 1178년에 권력을 잡은 자, 1183년에 권력을 잡은 자, 1196년에 권력을 잡은 자, 1219년에 권력을 잡은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인데 그러면 각각의 그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되는 인물을 볼까요? 기역. 자, 무신정변 이후에 그 이방 정중보 초기 시대를 지나서 권력을 잡은 자 누구예요? 기역은 누굴까? 정중보 그 다음에 권력을 잡은 자는 경대승입니다. 기역은 경대승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정권 잡은 시기는 경주 천민 출신이었던 이이민이고요. 이이민이고 그 다음에 디귿 1183년에 권력을 잡아서 1190년까지 사실상 권력을 행사했던 인물은 최충원입니다. 최충원이고 1196년에 최충원의 뒤를 이어서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1219년까지 권력을 장악했던 인물은 최입니다. 자, 결국 시기 묻는 문제는 각 집권기예요. 정중부 다음에 권력을 잡은 경대승, 이이민, 최충원, 그 다음에 최우로 이어지는 이 시기에 각각 있었던 일을 찾는 건데 자, 경대승과 이이민에 관해서는 실제로 시험에 나올 게 없어요. 경대승과 이이민에 관해서는 신분해방운동 정도는 안 나오려나? 하극상 분위기에 편승해서 전개되었던 신분해방운동이 있는데 경대승 때 있었던 대표적인 신분해방운동은 뭐가 있냐면 전주 관노회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고 이민 집권기에는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그 신라 부흥운동이기도 했었고요. 뭐 김삼이 효심의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충원의 집권기에도 한번 있었는데요. 최충원 때는 대표적인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정난이 발생했던 거고 최후 때는 전라도 대몽항쟁기에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전라도 일대에서 담양을 중심으로 이연년 형제의 난.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요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은 그래서 그 외에는 없고요. 최충원과 최후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단독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충원과 최후에 관해서는 여러분 확실하게 숙지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저기 문제 갑니다. 기억 아까 누구라 그랬죠? 경대승. 그죠? 경대승 따라 듣고 뭐예요? 전주 관내나가 신분해방운동만 체크해 두시면 되고 금서활자로 상정 고급예물을 인쇄하였다. 여러분 고려에서 금속활자가 나가면 무조건 어느 시기? 최후입니다. 최후 때. 둘 다. 최초. 최후 때하고 그 다음에
그 1377년 우왕 때인데요. 그래서 최후 때 만들어진 게 뭔가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상정 고금 예문. 근데 이건 현존하지는 않고요. 최후의 명을 받아서 이제 그 인쇄했다라는 그 기록이 당시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하나 알아둘 것은 이제 뭐예요? 직지심체유절이죠. 그래서 1377년. 어쨌든 공인된 것 중에서, 현존하는 것 중에서 공인된 것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 이제 직지심체유절이다. 그 다음에 국정을 총괄하는 교정도감. 교정도감을 처음 설치한 사람은 누구다? 최충원입니다. 근데 지금 니은이죠. 니은 아까 누구였어요? 이민이죠. 해당 사항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 만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분해방운동과 개경 노비들을 동원해가지고 봉기했던 사건, 만정의 난이죠. 언제? 최충원 때입니다. 디귿 어느 시기예요? 최충원이죠. 정답 3번이고요. 공주 명확소에서 망의 망소의 형제가 일반 군nhân 승격을 요구하면서 난을 일으켰던 시기. 이건 정중부 때입니다. 그래서 정중부 때 2차에 걸쳐서 이제 그 봉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충수녀냐 이름으로 승격시켜주긴 해요. 그러나 그 탄압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망의 망소의 난은 무신정권 초기입니다. 초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후 때하고 관계가 없다. 최후 때는 뭐 찾으면 돼요? 이연년 형제 사건. 이연년 형제. 담양과 나주 일대에서 전개되었던 사건이 뭐다? 이연년 형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무신집권기에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씩 이제 같이 시기적으로 찾아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래서 무신정권기 문제도 잘 나오니까,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최충원과 최후는 단독으로 출제가 잘 됩니다. 단독 출제 문제 한번 다룰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 문제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자, 문제가 깁니다.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인물 찾기입니다. 인물, 두 명의 인물이 나오네요. 가와 나. 자, 가는 누구고 나는 누구냐. 가는 숙종 때, 승려네요. 그죠? 숙종 때, 국청사 나왔습니다. 답은 키워드죠. 자, 볼까요? 숙종 때 국청사라는 절을 설립했고요. 그죠? 주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황엄정을 중심으로 각 종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각 종파들을 모아서 만든 종파가 뭔가 하면 천태종을 창시한 사람이 누구다? 이 사람이 의천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또 하나 그 직후에 뭐라고? 선종을 융합시키고자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경전일기, 참선수행을 같이 했다. 요 경전일기와 참선수행을 같이 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교관 겸수라고 얘기합니다. 교관 겸수. 그래서 교관 겸수 또는 내외 겸전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에 해당되는 승려는 누구죠? 의천입니다. 의천이고, 같이 공부한 사람 10명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마땅히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살림에 은둔하여 같은 모임을 맺자. 뭐에서 뭐 하자는 게요? 보니까. 자, 항상 선을 지키고 지혜를 고르는 데 힘쓰고 예불하고 경전을 읽으며 힘들어 일하는 것. 자, 참선수행을 열심히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선수행을 열심히 하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예불하고 경전을 읽는다. 독경이죠. 독경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힘들어 일하는 것. 노동이죠. 자, 이거를 중시했던 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수선사 결사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물 누구죠? 네, 진울이죠. 진울. 그래서 고려를 대표하는 두 명의 승려. 고려 불교 문제가 나가면 시험 문제 나올 사람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려에 특히 이론과 관련돼서 불교 문제가 나갈 때 불교의 승려 문제가 나가면 여러분이 꼭 3명의 승려를 알아두십시오. 3명. 그래서 여러분이 그 3명의 승려인데 하나는 누굴까?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3명이 아니구나. 일단 의천, 그 다음에 진울,
진울과 함께 알아둘 게 있습니다. 진울의 뒤를 이어서 거의 같은 시기에 다른 형식의 결사운동을 전개했던 요새. 그죠? 그 다음에 누구? 해심. 그래서 요새와 해심까지 같이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진울, 요새, 해심. 요들은 다 뭐와 관련돼 있어요? 결사운동과 관련돼 있습니다. 수선사 결사, 그죠? 진울이죠? 이거 2대 교주가 해심이에요. 해심이고, 요새는 강진 만덕사에서 자신만의 별도의 결사운동을 전개한 사람이 요새입니다. 그래서 요새만 따로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다음 문제는 그다음에 이제 진울에서 진울에서 한 가지만 더 진울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앞에서 정리했었습니다. 진울은 또 뭘 전개했었죠? 역시 의천처럼 선종과 교종을 통합하고자 했는데 기본적으로 의천이 교종 중심의 통합이라면 진울은 선종 중심의 통합입니다. 일단 요거 정도는 차이를 구분해 놓으시고 그래서 일단 의천과 진을 살펴볼게요. 자, 기억해 보니까 가가 누구예요? 의천이죠.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강조하며 교관겸수를 주장하였다. 아까 제가 교관겸수 얘기했었죠. 교관겸수와 내외 겸전 주장했다는 거 정리해 놓으시고 니은. 자, 의천이죠. 불교와 유교 모두 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같다는 유불일치설을 주장하였다. 유교와 불교의 근원은 같다라고 주장한 유불일치설은 해심이 주장했습니다. 해심이. 그래서 이거는 해심. 주장했다는 것과 하나 더 알아둘 게 이 유불일치설은 결과적으로 뭐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것까지 유불일치설 바로 이렇게 알아두세요. 고려 후기에 성리학에 수용될 수 있는 어떤 기반 역할을 했다.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렇게 같이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진울이죠. 자, 진울. 인도를 다녀 후 왕호 천축국절을 남겼다. 인도를 여행한 다음에 인도에 부에서 불경들을 가지고 돌아왔던 인물. 그리고 그 인도 가는 기행문인 왕호 천축국전. 천축국은 인도를 가리킵니다. 이거는 신라 때 승려. 누구예요? 해초죠, 해초. 해초. 그래서 해초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 진울입니다.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여 불교계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죠? 아까 진울이 한 게 뭐라고요? 수선사 결사 운동 전개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아까 여기 요새 설명 하나만 할게요. 해심은 아까 유불일치설 주장했다 그랬고요. 요새는 그럼 뭐 했느냐? 요새는 그 백년결사. 를 주직합니다. 그래서 결사는 두 개가 있는데요. 진울이 주도했고 이제 그 해심이 계승했던 수선사 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울과 거의 같은 시기에 그 전라도 강진 만덕사를 중심으로 그 법화 신앙을 바탕으로 한 결사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 백년결사 운동 전개한 사람은 누구다? 요새다. 요거 정도만 두 개를 구분해 놓으세요.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고려 불교 그러면 이 고려 특히 중기 후기 가면서 꼭 알아야 할 4명의 승려입니다. 의천, 진울, 요새, 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명의 승려들은 단독으로도 출제가 자주 되지만 묶어서 잘 나오니까 꼭 같이 알아요. 단독으로도 다 나왔었어요. 의천도, 진울도, 요새도, 해심도 다 나왔었지만 보통은 이제 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뭘로? 이런 식으로. 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니까 꼭 같이 알아서 흐름대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고려 불교 특히 핵심 인물들 꼭 4인방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그러면? 아까 기억, 9번에, 그죠? 기억과 리을이니까 정답 4번. 그죠?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이 왕. 누구냐 이거죠? 제일 처음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밑줄은 그냥 치면 되죠, 왕에다가. 자, 우리나라 삼국시대부터 중국에서 역사를 수입해서 사용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의 위치가 달라 중국의 역사를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웠고 역법 자체도 완벽하지 못하여 오차가 많았다. 이에 왕은 정인지 정처 정음직에 명하여 우리 고유 역법서를 만들도록 하였다. 우리 고유의 역법서, 즉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 운행이라든가 그 역법을 계산했던 책은 칠정산이고요. 이 칠정산을 만든 건 누구죠? 세종입니다. 세종. 그래서 세종 묻는 문제입니다. 세종. 세종 워낙 많이 제가 아까 앞에서 세종 문제 풀면서 그랬습니다.
세종은 문화군주라고, 그죠? 그래서 문화에 관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될 거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과학 쪽에 해당되는 거, 아까 혼천이, 간이, 무슨 뭐 그다음에 앙부일구, 뭐 그다음에 시고기 같은 각종 도구를 만들기도 했었지만 일단 세종에서 알아둘 것은 세종에서 이제 이 과학 기술과 관련돼서 꼭 체크해둘 것이 뭔가 하면 일단 도구들로서 이제 알아둘 게 천문 도구들, 그죠? 혼천이, 그다음에 뭐 앙부일구, 그다음에 뭐 있어요? 또 그 강수량 측정하는 시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작한 거 기억해 주시고, 이제 동반자 위대 누구, 그죠? 장영실과 함께 만들었던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과학 쪽에 관련된 그 책 중에서 그 천문역법에 관한 책으로 칠정산을 편찬한 거, 그 다음에 이거 책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총통등록도 알아두십시오. 총통등록이 중요한 이유는 그 각종 화포, 화약 제조에 관한 것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이 참 답답한 게 뭔가 하면 15세기 때 만들어진 이 세종대 과학기술의 업적을 능가하는 그 작업들이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진행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종대 과학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그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연구 작업들이 계속했다면 조선은 아마 17, 18세기 쯤 가면 최고의 강대국이 되지 않았을까. 일본에 처맞는 인민이랑 같은 멍청한 짓을 당하지 않았을 거고요. 아마 서양 세력보다 더 빨리 발전했을 겁니다. 여러분, 서양이 동양보다 그 비약적으로 더 많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예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실질적으로 서양 세력들이 중국을 포함한 중국 중심으로 한 이 동양보다 더 발전됐다거나 또는 과학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더 월등히 앞서 나갔다든가 이러지 못했었습니다. 오히려 17, 18세기 이후부터 역전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양 중심의 패러다임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그 과학기술뿐이 아니라 전체 그 경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체를 통틀어서 지배하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나부터 보면 돼요? 그죠? 17, 18세기 이후부터 보면 됩니다. 넘밀면 18세기를 기점으로 완전히 이제 역전됐죠. 역전되면서 이제 서양이 전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한 400년도 채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 이전에는 오히려 문화적으로 앞서 나갔던 것은 어디? 동아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조선 중에서 특히 누구? 세종 때는 뭐 비약적으로 발전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종에 관한 부분에서 문화 파트 특에서 특히 과학기술 관련된 것 정도 하나 이렇게 같이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세종 때 편찬사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죠? 갑인자의 개발입니다. 갑인자, 경자자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금속알자를 만들어내면서, 여러분 금속알자가 그 목판 인쇄에 비해서 그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 그 책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대량 편찬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찬 사업에 굉장히 그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오게 되는 요인이 금속알자예요. 금속알자가 그것 정교하게 만들기 시작하죠. 세종 때 개미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세종 때 갑인자 등등 해가지고 금속알자의 개발은 굉장히 큰 인쇄 문화에 큰 혁명을 불러왔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고요.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하였다. 집현전을 만든 게 세종이고요. 홍문관을 설치한 것은 성종 때입니다. 그래서 성종 때. 그럼 얘는 성종. 경국대전 반포한 거. 반포니까 만들기 시작한 건 세조 때지만 완성대가 편찬 작업을 시작한 것은 그죠? 언제? 성종 때. 그 다음에 사병을 혁파하여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사병. 공신들이 걷는 사병을 대거 제거해가지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왕은 태종이고요. 사병을 혁파하면서 군사권을 장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종이 설치했던 자신의 그 군사 집단이 있습니다. 그 뭐라고 불러요? 갑사. 갑사를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했던 거. 이것까지는 잘 안 물어보겠지만 갑사가 사실상 태종의 직속부대 역할을 했었다는 것 정도까지는 좀 체크를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종에 관한 문제 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